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편지, 일적인 부분, 부자가 보낸 편지, 마지막 챕터 하도록 할게요. 149페이지입니다. 즉,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최대의 기쁨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준 후 감사를 받는 것이란다. 네, 인생 최대의 기쁨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준 후 감사를 받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일의 보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고 혼자만 이익을 차지하며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단다. 딱히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거다. 따라서 너는 재능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 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렴.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세상은 네 재능이 꽃피길 기다리고 있단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회에 공헌해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재능을 살릴 천직을 만나야 하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에는 네 천직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천직은 반드시 만날 수 있단다. 천직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나와 딱 맞는 일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거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란다. 조금 더 큰 시점으로 생각해 보렴. 지금 하는 일이 점점 좋아지는 경우도 천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 또한 좋아하는 일을 찾는 동안에 천직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지. 지금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건 우선 그 일에 열심히 몰두해 보는 거야.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해보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재능을 살릴 포인트를 알 수 있게 되고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단다. 그러면 일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이 방법이 최선이 아닌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단다. 좋아하는 일은 곧 천직이 되기 때문이야. 이 경우에는 네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잘했던 것 중에서 천직을 찾아볼 수 있단다.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면 너의 강점과 약점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정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될 거란다. 천직을 찾는 것은 인생을 찾는 길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초조해하지 말고 천천히 너의 천직을 찾아보렴. 천직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천직은 연애와도 같단다. 상대방에게 첫눈에 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따라서 첫눈에 반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은 아니야. 18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마흔이 지나 뒤늦게 반려자를 만나는 사람도 있어. 이렇듯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또한 평생 반려자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그렇게 평생 반려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도 인생이란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너는 좋아하는 일을 반드시 찾길 바란다. 네.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반려자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네, 이게 다 인생이라는 거.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일을 매우 좋아한단다. 아니, 진심으로 일을 좋아하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게 올바른 순서일지도 모르겠구나. 일을 좋아하는 만큼 즐겁게 일하니까 그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잘 발견하는 것이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란다. 이렇게 문제점을 줄여 나가다 보면 당연히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란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무엇이 있겠니? 그러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단다. 꽃을 좋아하는 꽃집 사장, 환자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들어주는 의사, 아이들에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그렇지. 반대로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노동밖에 할 수 없단다. 그리고 그 노동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가지. 일하는 내내 시계만 보며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니까 하루가 괴로운 거야.
혼다 자동차의 최고 경영자인 혼다 소이치로를 알고 있니?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 좋아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길은 천리도 일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다.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잘잘못을 감추지 말고 전부 밝혀야 한다. 돌은 돌이라 좋은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라 좋은 것이다. 그리고 감독자는 부하직원의 장점을 빨리 파악하고 이끌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돌도 다이아몬드도 전부 진짜 보석이 될 수 있다. 일이 즐겁지 않은 경우는 세 가지 경우란다. 첫 번째는 자신의 재능과 맞지 않은 일, 두 번째는 일의 방법이 즐겁지 않은 경우,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란다. 사람이 일을 그만두는 가장 많은 이유는 직장의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해.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월급이 낮아도 인간관계가 좋으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지. 네. 너는 꼭 재능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렴. 네가 평생의 일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받는 인생을 살길 바란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157페이지 보시면 돈 버는 방법의 세 가지 형태가 나와 있어요. 돈 버는 방법. 첫 번째는 노동으로 돈을 벌기. 두 번째는 비즈니스로 돈을 벌기.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건 뭐죠? 사업을 일으켜서 아이디어나 아이템으로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죠. 즉 자신의 지혜로 승부를 보는 거지. 이때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게 돼.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경험과 자신감이 없으면 비즈니스로는 돈을 벌 수 없을 거야. 자신이 실패하면 빚을 짊어져야 하거든. 따라서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싶으면 내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아. 세 번째, 자산으로 돈을 벌기. 자산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려가는 방법이야.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그림 판매나 골동품 판매가 여기에 해당되지. 부동산이나 주식, 그림이나 골동품은 시간과 함께 가치가 높아져서 집세나 배당금이라는 수익을 낳아. 그러나 이 세 번째 형태는 주의가 필요하단다. 이때는 그것이 어느 기간 얼마만큼의 수익을 안겨줄지 제대로 파악해야만 하지. 처음 손해보는 돈은 부자가 되기 위한 회원권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야. 그 후의 실패는 회원권 연회비라고 생각하면 좋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야. 하루 이틀, 일주, 2주 후에 일어나는 가격 변동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 이렇게 아무도 예상 못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그런 걸 도박이라고 부르지. 투자가 도박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 그 주식이나 부동산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은 당장 알지 못해도 지혜가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지.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돈을 버는 형태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그릇을 알아야 된다는 게 또 핵심 포인트네요. 네, 여기까지 부자가 보낸 편지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제가 봤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뭐 더 좋은 내용도 뒷부분에 더 있고요. 그 부분들은 직접 책을 사거나 아니면은 빌려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나만의 맞는 포인트 부분을 찾길 바래요. 네,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